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 헬프가 다가오는 12월부터 XRP를 담보로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기존의 은행에서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서 돈을 빌렸던 구조를 이제 XRP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XRP를 보유한 사람이 굳이 팔지 않아도 자산을 잠깐 맡기고 또 현금을 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서비스가 플로리다에서 시범 운영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출이라는 단어보다는 금융어라는 단어로서 이해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동안 XRP가 단순 결제 네트워크의 송금 수단으로만 여겨졌었지만 이번에 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실제로 열리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현재 XRP 차트를 보면은 지난 조정 구간에서 만들어진 지지선이 3,900원 부근에서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중장기 보유 목적의 자금들이 서서히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이 뉴스 직후에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대형 지갑의 입금보다는 출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거래소에 파는 흐름이 아니라 보관용으로 빼가는 흐름이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의 진짜 핵심은 바로 담보입니다. 이 담보가 된다는 것은 곧 가치의 인정을 의미를 하고 은행이 담보로 잡지 않는 자산은 절대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XRP가 그 벽을 허물고 있다는 거고 이 플로리다주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거에 접점이 생긴다라는 신호예요. 이게 RLUSD 스테이블코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고 리플의 추진 중에 있는 RLUSD는 XRP 원장을 기반으로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죠. 즉 앞으로 XRP를 담보로서 대출받고 그 대출금이 RLUSD로 전환되면서 실제 사용 영역에서 쓰이게 된다면은 이게 곧 XRP가 은행의 뒤편에서 은행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단순한 서비스 런칭을 넘어가지고 결제에서 대출로 또 자산 운용으로 이렇게 완전한 금융구조의 시작이라는 거고 비트코인이 금이라면요. XRP는 이제 은행의 신용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가 리플을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로 올려놨습니다. 1조 8천억 달러를 굴리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T. 로우 프라이스가 XRP를 포함한 액티브 관리형 ETF를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XRP가 제도권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들어가고 있다는 선언인 거고 이번에 T. 로우 프라이스가 SEC에 신청한 ETF 이름은 T. 로우 프라이스 액티브 크립토 ETF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성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의 XRP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브 관리형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유 비중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즉 단기 변동성에서도 대응이 가능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산에게는 더욱더 많은 비중을 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ETF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건요. XRP의 펀더멘털이 기관이 보기에는 움직일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지금 SEC에는 150개가 넘는 암호화폐 ETF 신청이 줄 서 있습니다. 그 중에 XRP가 이름을 올렸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특히나 T. 로우 프라이스처럼 보수적인 기관이 직접 XRP를 포트폴리오에 넣었다? 이거는 단순한 시도 수준이 아니라 제도권이 XRP를 공식 검토 단계로 옮겼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ETF의 핵심은 액티브 관리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XRP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고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ETF라는 이름을 빌린 기관의 XRP 투자 전략인 거고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ETF로 인정받았던 구조가 이제는 결제 네트워크 기반 자산 XRP로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 이유는 ETF가 자산 신뢰의 공식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ETF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 자산이 법적, 회계적, 유동성 측면에서 제도권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인 거고 XRP가 이제 그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T. 로우 프라이스가 액티브형으로 들어온 거는 단순 추종이 아니라 수익 창출형 구조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커요. 즉 이거는 리플의 새로운 성장 섹터로 본다라는 거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XRP는 더 이상 송금 코인이 아닙니다. 리플의 결제 인프라, RLUSD 스테이블코인, 은행 인가부터 글로벌 브릿지 네트워크까지도 이제는 하나의 금융 인프라 섹터 ETF로 평가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사이클을 떠올리시면 답이 보이는데요. ETF 승인 이후에 자금의 주도권은 개인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기업 트레저리로 옮겨 탔습니다. 이 현물 보관과 회계, 세금 장벽을 ETF가 정리해주면서 큰 돈은 망설임 없이 줄어들었고 동시에 온체인 결제 인프라는 더 빨라지고 더 저렴해졌고요.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송금의 기본 도구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위해서 XRP는 국경을 건너는 브릿지라는 자기 역할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 송금 속도,
낮은 수수료, 그리고 은행이 선호하는 인터페이스, 여기에 슬리피지 리스크를 낮추려는 유동성 풀과 보상 메커니즘까지도 붙으면서 보수적인 플레이어들이 테스트를 시작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XRP 차트만 보면 그냥 지루한 횡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수급의 결은 다릅니다. 거래소 내부 유통 재고가 줄어들 때 가격은 늦게 반응해도 크게 반응을 하고 스윙 박스 하단을 몇 번 두드린 뒤에 저점이 살짝 높아지고 거래량이 눌린 상태에서 상단 추세선을 세 번째 만지는 순간 그때가 오면 힘의 균형이 기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 체크 포인트예요. 먼저 주봉 기준으로 200주선 위에서 캔들의 하단 꼬리가 짧아지는지, 그리고 박스 상단 돌파하고 나서 이 되돌림에서 이전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완만히 낮아질 때도 XRP BTC 페어가 바닥 확정을 말해주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은 캔들의 길이보다도 체류 시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오래도록 머무는 가격대가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채택입니다. 은행과 핀테크, 빅테크가 결제 백엔드로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채택입니다. 은행과 핀테크, 빅테크까지도 이 결제 백엔드를 온체인으로 바꾸는 속도가 내일을 당기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의 몸통이 된다면요, 서로 다른 통화권을 잇는 중간 다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서 XRP의 효용이 선명해질 겁니다. 미리 예치해두는 노스텔로서 계좌의 비율을 줄여나가고 실시간 최종성으로 마감 리스크까지 낮춥니다. EVM 사이드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확장은 단순 송금코인이라는 오래된 프레임을 벗기려는 시도인 거고, 이 제도랑 표준의 하모니가 규제 확립, 은행 연동, 회계 처리 프레임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수록 가격은 뉴스가 아니라 결제량에 반응하는 자산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가격보다 구조를 보자라는 거, 유통 재고나 결제량, 채택 신호가 방향을 정하는 거고, 그리고 XRP 200주선 위에 체류하면서 돌파 후에 지지 전환하는 경우, XRP BTC 바닥 확정되는 경우에 상승 돌파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항상 전략은 느리게 또 실행은 빠르게 현물 분할과 상단 돌파의 확인 매수가 중요합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흔듭니다. 하지만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 이 돈이 편한 길을 선택하면요, 결제의 백엔드는 결국에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연결된 쪽으로 쏠리게 될 거예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표가 아니라 지도를 봤습니다. 이제 지도의 좌표를 찍을 시간이겠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죠. 내가 지금 리플 시장을 보고 있는 건지 코인 시장 전체를 보고 있는 건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한 코인의 마음을 전부 다 줬을 때가 그래요. 이 코인이 안 오르면 시장이 끝났다, 다 죽었다,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이 멈춘 게 아니라 내 시야가 너무나도 좁아진 거예요. 리플은 매력적인 코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몰빵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 시장이라는 게 늘 변수가 있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 자산에 모든 걸 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온 세상이 흔들려도 비트코인은 잘 버팁니다. 하락장에서도 거의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더 단단하게 다지고 있죠. 이게 바로 시장의 중심축인 거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라는 한 그루 나무에만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숲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왜 내 코인은 안 오르나,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리플은 왜 그대로인가, 이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요, 결국에 시장을 떠나게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코인 시장은 리플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업비트만 해도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각각의 다른 생태계랑 흐름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건 조용하게, 또 어떤 건 갑작스럽게 폭발하듯이 상승하죠. 결국에 중요한 거는 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시각인 거고,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리플이 오르지 않아도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이 조용해도 다른 섹터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늘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쪽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또 그런 흐름들을 보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사람은 한 종목에만 몰입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전체 시장의 맥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리플을 좋아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플만 바라보면은 세상을 놓치게 된다는 거, 숲을 봐야지 길이 보이는 것처럼 리플은 그 숲 속의 하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그 시장의 방향 그 자체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 세일을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L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